소화기관과 신장이라 위장과 신장은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장기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으며 해로운 물질이 우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거나 남아있지 않도록 먹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장과 신장 둘 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단히 민감하다. 인슐린 저항성, 제2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극히 많은 수의 약 63%가 위장 문제를 경험한다. 또 인슐린 저항성은 심부전의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인슐린은 우리의 위장과 신장 건강에 긴밀한 연결이 있다. 이런 장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를 바라는 인슐린을 그러면 통제를 해야 한다. 인슐린과 소화, 위장과 뇌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위가 포함된다. 간, 담낭, 췌장과 같은 여러 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모든 선수가 힘들게 해서 음식을 소화시키고 장에서 영양을 흡수해서 혈액을 보낸다. 이런 과정에는 다양한 단계가 포함된다. 우리는 음식을 씹고 삼키며 음식은 장을 통과한다. 특정 분비샘들이 소화물질을 장에 분비하면 이런 물질들이 음식을 보다 작은 분자로 분해한다. 이후에 작은 분자들이 장세포를 통과해서 혈액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각 단계들이 조화롭게 작동하려면 그 이전 단계의 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은 이 모든 단계에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역류성 식도염,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는 산도가 높은 미액을 만들어낸다. 위는 두꺼운 점액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위산을 견딜 수 있지만 식도는 위산을 견디지 못한다. 그 때문에 하부 식도 괄약근이라는 고리 모양의 근육이 식도를 닫아낸다. 그렇지만 때때로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다. 식도는 이 높은 산도의 혼합물에 대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역류의 결과로 하부 식도에는 궤양이 생긴다. 전체 미국 성인의 거의 절반, 약 40%가 역류의 흔한 증상인 속쓰림을 자주 경험한다.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대사증후군의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그 사천격인 위식도 역류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다. 특히 대사증후군의 두 가지 핵심 증상인 내장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관련이 있다. 내장 비만과 역류성 식도염의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복부에 지방이 많으면 위를 비롯한 주변 조직을 압박한다. 이것이 위 내압을 올리고 하부 식도 괄약근을 이완시킨다.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내장 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역류성 식도염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내장 비만의 역류의 주범일지라도 그것만으로 역류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것은 중요하다. 여러 생활의 습관을 면밀히 조사한 대만의 의사들은 내장 비만, 혈압, 다른 변수들과 별개로 인슐린 저항성이 역류의 위험을 약 15%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풀어 쓰자면 연구 대상자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서 역류도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식도의 하단 부분은 스스로를 위산 역류로부터 방어하기 시작한다. 세포의 체외층으로 보다 튼튼한 해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발해식도라고 불리는 이 상태는 인슐린 저항성인 사람들에게 보다 많이 나타난다.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함이 통증이 생길 수 있지만 발해식도 자체는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일단 세포 변화가 시작되면 계속 진행이 되어서 악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발해식도의 진짜 문제는 식도 암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다. 위마비증이라. 발해식도. 위장관을 따라서 여행을 계속해 보자. 먹은 음식을 장으로 최종적으로 몸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장은 끊임없이 수축하고 이완하며 연동물이라고 불리는 수송 패턴을 이어간다. 위마비증은 위가 마비되어서 음식을 다음 단계로 이동시킬 수 없는 심각한 질환이다. 그 결과 음식이 정체되고 때로는 위석이라고 불리는 딱딱한 덩어리로 응축되어서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를 막는다. 이때에 음식이 천천히 통과하면서 엄청난 통증을 유발한다. 당뇨병은 위마비증의 주된 원인이다. 당뇨병 환자의 위마비 증상은 당뇨병 합병증인 신경질환,
의해서 특정 신경이 손상되는 데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위를 조절하는 미조신경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서 위 수축과 연동 운동을 촉진하기 힘들어진다. 이런 신경 손상은 당뇨병의 특징인 과다한 혈중 포도당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지만은 인슐린만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연구에서 환자에게 인슐린을 주입한 인위적인 고인슐린 혈증 상태를 만들었다. 그러자 음식이 장을 통과하는 데 시간이 40% 가깝게 느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장은 다른 장기에 도움이 없이 스스로 역할을 온전히 해낼 수가 없다. 장은 기본적으로 음식과 노폐물이 통과하는 튜브이다. 따라서 물질을 수송하고 영양소와 물을 흡수할 수 있을 뿐이다.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려면 전 단계에서 먼저 여러 장기들의 도움을 거쳐서 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부터 장을 돕는 장기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포도당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불리한 이면은 흥미롭게도 장과 신장은 체내 포도당 조절에 있어서 흔하게 공격을 받는 부위이고 포도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에도 영향을 미친다. 혈중 포도당이 완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당이 올라가면 인슐린도 올라간다. 포도당과 인슐린을 조절하는 두 가지 계열의 약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한 가지 전략은 포도당 소화를 막아서 포도당이 장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게 함으로써 포도당이 혈액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장에서 작용한다. 불행히도 소화되지 않은 포도당은 삼투성 설사라는 듣기만 해도 거북한 결과를 가져온다. 두 번째 전략은 인위적인 신장이 혈당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하여 혈액에서 포도당을 빼내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슬프게도 포도당을 혈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포도당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세균이 증식하면서 여러 감염의 확률을 높인다. 포도당을 몸 안으로 옮기든 몸 밖으로 밀어내든 포도당과 인슐린 조절에 하는 소화관과 여로가 관련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인슐린과 간에 대해서 볼까요? 인슐린과 간은 자, 여기까지만 보고 일단